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우코리안 팟캐스트의 민지쌤이에요. 여러분, 혹시 한국에 와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에서 여행할 때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제가 한국을 여행해 본 경험이 있거나 한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제 학생들에게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점이 좋았는지 질문을 하면 제 학생들이 한국은 안전해서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은 좀 안전한 나라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정말로 안전한 나라일까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한국은 정말로 안전한 나라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한국의 진짜 현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제 팟캐스트 오늘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올해 초쯤에 미국에 살고 있는 제 학생이 한국에 여행을 온 적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저랑 아주 오랫동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 한국을 여행하는 중에 저를 만나러 오겠다고 해서 제가 그 학생을 역까지 마중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 학생을 역에서 만나서 그 학생을 데리고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식당에 도착한 후에 차를 주차장에 주차하고 차에서 내렸는데 그 학생이 내릴 때 무거운 짐가방까지 가지고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방은 왜 들고 내리냐? 그 가방은 너무 무거우니까 차에 놓고 내리는 게 어떻겠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한국에서는 진짜로 이 물건이나 가방, 짐을 차 안에 두고 내려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괜찮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미국에서는 차 안에 이렇게 물건을 두고 내리면 누가 창문을 깨고 물건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게 진짜 있는 줄은 몰랐다. 그런 일이 진짜 있냐라고 학생에게 다시 물었더니 그 학생이 모든 도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미국에서는 차에서 내릴 때 짐이나 물건을 다 가지고 내리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학생이 한국은 이런 게 진짜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안전한 게 진짜 좋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 학생들이 저한테 또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진짜로 테이블 위에, 카페에서 테이블 위에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그냥 두고 화장실에 갔다 와도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내용, 이런 장면이 있는 그런 방송이나 릴스를 그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보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평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도 카페에서 자주 일을 하는데 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노트북이나 핸드폰, 지갑을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화장실에 가거나 아니면 잠깐 밖에 나갔다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누가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한국에서는 좀 당연하게 생각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주제로 실험을 한 방송도 몇 개 있었는데요. 일부러 테이블 위에 지갑을 놓고 가거나 아니면 그 길을 가다가 돈을 떨어뜨리거나 지갑을 떨어뜨렸을 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 반응을 지켜보는 그런 실험 방송이었어요. 이 방송에서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지갑에
손을 대거나 뭐 지갑을 내가 가져가거나 훔쳐가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고 그 지갑을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두거나 아니면 그 지갑을 놓고 간 사람에게 가서 지갑을 놓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지갑을 주어서 그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조금 외국인 분들에게는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가지 않을까요? 물론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가는 것은 나쁜 행동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서로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자.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암묵적인 약속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테이블 위에, 카페에서 테이블 위에 놓고 간 지갑이나 핸드폰을 내가 가지고 가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물건을 직접 사용한다면, 지갑 안에 있는 돈을 사용한다면 더 큰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기 때문에 굳이 범죄를 저지르는 행동은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는 CCTV가 정말 많이 있죠. CCTV뿐만 아니라 한국의 차에는 거의 다 블랙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CCTV,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을 때 금방 걸릴 수가 있습니다. 경찰에게 금방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가지 않는 것, 이거 외에도 외국인 분들이 신기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클럽에서 놀거나 길에 돌아다녀도 전혀 위험하지가 않다는 것이었어요. 저도 실제로 20대 때, 대학생 때는 친구들이랑 밤 늦게까지 술도 마시고 밤새 논 적도 많이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제 학생이 한국에 왔을 때, 그 학생을 만났을 때도 새벽까지 같이 밖에서 술을 마시고 놀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서는 밤 늦게까지 놀아도 크게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너무 없거나 너무 어두운 그런 곳에 가면 조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는 CCTV도 많이 있고 차에 블랙박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총이나 마약 같은 것들이 모두 다 불법이기 때문에 비교적 좀 안전한 길거리 문화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은 진짜 안전한 나라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이 정말 안전하다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좀 무서운 사건들이 있었어요. 특히 데이트 폭력이라는 범죄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나타내는 말로 사귀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사귀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심하게 때리거나 심지어는 죽이는 그런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데이트 폭력이 여러 번 일어나면서 한국 사람들이 아주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데이트 폭력이 지금 한국에서 좀 문제가 되는 그런 범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데이트 폭력뿐만 아니라 묻지마 살인, 칼부림, 이런 범죄도 있는데요. 이 묻지마 살인이라는 거는 살인이라는 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나타내죠. 그리고 묻지마는 말 그대로 묻지 말라.
묻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범죄를 왜 저질렀는지 물었을 때 그 이유가 없는, 그냥 내가 저 사람을 원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싫어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해서 죽이는 그런 범죄가 아니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모르는 사람도 아무나 죽이는 그런 사건을 묻지마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칼부림이라는 것도 비슷하게 내가 모르는 사람, 그냥 아무나 길에서 만나는 사람,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칼로 찌르거나 공격하는 그런 사건을, 그런 폭력, 범죄를 칼부림이라고 해요. 최근에 이런 칼부림 사건이 한국에서 몇 번 있었는데요. 이런 사건이 더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어두운 곳,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아주 많은 대낮에 백화점이나 역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범죄를 따라하려는 모방 범죄까지 일어나면서 한국은 그때 완전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도 완전 안전한 나라다라고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폭력이나 살인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 몇 억씩이나 되는 그런 큰 돈을 훔쳐가는 사기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에서 흔한 사기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보이스피싱인데요. 전화로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이 납치됐으니까 어디까지 얼마를 보내라.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가는 그런 사건들이죠. 요즘에는 이런 납치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잘 믿지 않으니까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진짜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보이스피싱이 생긴 지 진짜 오래된 범죄인데 아직도 보이스피싱이 사라지지 않았고, 심지어 요즘에는 그 범죄 수법이 더 교묘해지면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이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집 계약과 관련이 있는 사기입니다. 한국에서 집을 계약할 때는 총 3가지 형태로 집을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월세. 월세는 일정 보증금을 조금 집주인에게 주고, 그리고 매달 월세, 돈을 집주인에게 보내는 방식이죠. 그리고 계약이 끝난 후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주고 내가 그냥 그 집을 사는 매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전세입니다. 이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좀 특이한 집 계약 형태 중에 하나인데요. 전세는 보증금을 아주 많이, 몇 억씩 되는 아주 큰 돈을 보증금으로 집주인에게 주고 계약 기간 동안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모두 다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세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전세 사기가 늘어나면서 집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에게 전세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돼서 뉴스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이 전세 사기가 큰 문제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한국에 와서 집을 계약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이 집을 계약할 때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도 형태만 다르지 여러 가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정말 안전한 나라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자신 있게 한국이 안전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물론 안전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안전하지 않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한국은 진짜 안전한 나라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한국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하고 좋은 이미지만 심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저는 또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선생님으로서 진짜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야 한국에 관심이 있고 한국을 좋아하는 여러분이 한국에 왔을 때 진짜 안전하게 한국을 여행하고 한국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치안이 좋다고는 하지만 여행할 때는 항상 내 물건은 내 스스로가 잘 챙기고 좀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항상 내 안전은 내 스스로가 책임진다 라는 생각으로 여행을 하시면 한국에 오셨을 때도 훨씬 더 즐겁게 편안하게 여행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저희 팟캐스트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의 표현 꼼꼼하다.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실수 없이 정확하게 하다. 이 집을 계약할 때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시험을 볼 때 문제를 꼼꼼하게 읽으세요. 선생님이 학생들의 숙제를 꼼꼼히 검사해요. 그 사람은 정말 꼼꼼한 성격이야. 잘했어요.